이번 시간에는 장성남 시인의 배를 매며 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랑을 빼놓고 인생을 논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시는 사랑하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소개합니다. 배를 매며 장성남.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붓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 종이를 떠있다. 작품을 소개합니다. 이 시는 5연 21행으로 구성된 시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의 감정이 커가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유추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추상적인 감정인 사랑이라는 감정을 구체적인 사물인 배로 형상화함으로써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배를 매면은 사랑이 시작되고 자라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여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 표현한 작품인데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 유사한 통사 구조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배를 매며 시 내용을 분석합니다. 제목을 먼저 살펴보면 배는 사랑하게 될 사람을 의미하고 배를 맨다는 것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연의 내용 살펴봅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이려는 우연히 배를 메어본 경험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뭐뭐 없이 뭐뭐 없이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운율이 형성된다는 말 쓸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면 운율이 형성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표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등 뒤로 털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날아오면 예상할 수 있지만 등 뒤로 날아오는 것은 볼 수가 없으니까 예상치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밧줄이 날아와서 배를 맨대요. 밧줄은 사랑하는 대상과 맺는 인연을 나타냅니다. 나라는 표현이 드러났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말 쓸 수 있고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배는 사랑하게 될 사람을 의미한다 라고 하였고 배를 맨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라고 해서 우연히 배를 메어본 경험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연의 내용을 분석합니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그래서 갑자기 배를 매는 것처럼 찾아온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 시의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젓하다라고 하면 후미져서 고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부둣가는 화자가 있는 공간인데요. 사랑이 찾아올 공간 또는 사랑의 인연을 맺게 될 공간을 의미합니다.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서 그 인연을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배는 우리가 사랑하게 될 대상, 밧줄은 그 대상과 인연을 맺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운명처럼 배를 매게 되는 것, 사랑하게 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배를 매는 것처럼
갑자기 찾아온 운명적인 사랑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요. 지금 받는 것, 되는 것, 뭐뭐는 것 표현이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도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다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면 살펴봅니다.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 지금 배를 둘러싼 환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름, 빛, 시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배를 둘러싼 환경이 드러나 있는데요. 지금 떠있는 배라고 해서 배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연의 내용입니다. 배를 메면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지금 사랑이란 그런 것을 배를 둘러싼 모든 환경까지 함께 메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다라고 해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배를 메면, 사랑을 하면 구름과 빛과 시간, 사랑을 둘러싼 모든 세계와 함께 맺어진다는 것, 꿈이나 기쁨이나 세월과 함께 맺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라고 해서 사랑이란 그런 것, 지금 우리가 이연에서도 사랑은 밧줄을 받는 것, 배를 매게 되는 것이라고 해서 사랑은 뭐뭐 하는 것이란 표현이 있었잖아요. 지금 사연의 마지막 사랑이란 처음 아는 것, 문장 구조가 유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해도 운율이 형성되는 요소다라는 말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연에서는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연을 살펴봅니다.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있다. 지금 온종일 떠있는 배에 대해서 적어 놓고 있는데요. 울렁이며 떠있다 라고 해서 울렁거린다 라는 것은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설레고 기쁘고 경이로운, 그래서 화자가 운명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설레게 경이롭게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울렁이며 떠있는 배에 대해서 지금 오연에 적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합니다. 이 시는 현대시이고 자유시이고 서정시인데요. 서정시는 다 서정적이란 말 쓸 수 있고요. 사랑이란 이런 것, 그래서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색적이다라는 말 쓸 수 있고요. 지금 사랑하는 것을 배를 매는 일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유적이란 말 쓸 수 있습니다. 제재는 배를 매는 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적었고요. 주제는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나고 있는 작품입니다. 화자는 나로 직접 드러나고 있고요. 특징은 유추를 사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도 지금 부여하고 있는데요. 배라는 것을 이제 사랑하는 대상으로 해서 배를 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랑의 의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유추가 드러나는데 배는 사랑하게 될 대상을 드러낸다면 배를 매는 일, 배를 정박하는 것은 사랑이 시작되는 일, 밧줄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을 사랑이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것에 빗대고 있고요. 사랑이 운명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밧줄이 갑자기 날아오는 것에 빗대고 있고요. 밧줄로 배를 매는 것은 운명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과 좀 유사하고, 배를 매면 구름, 시간, 빛 함께 메어지는 것처럼, 환경이 메어지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면 서로 꿈, 기쁨, 세월,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좀 유사하다. 그래서 유추의 방법이 쓰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추, 그러면 두 사물의 유사성에 기초해서 추측하는 것을 유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시를 읽다 보면 리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그리고 맨다, 닿는다, 받는 것, 그리고 되는 것, 메어진다는 것, 그런 것, 그리고 아는 것,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유사한 어휘를 반복해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고요. 사랑이란 또는 사랑은 뭐뭐라는 것,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해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맨다, 닿는다는 니은다, 는다의 형태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의 가락, 리듬이 이제 시를 읽다 보면 느껴지는 내재율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이 작품은 갑자기 찾아온 사랑과 그 심정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적절한 비유를 활용하여 표현하였고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를 반복하거나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맨 처음에 이 작품을 읽었을 때는 배를 매는 일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 좀 어색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시를 읽다 보면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공감을 하게 되는 작품이더라고요. 이렇게 시를 창작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 표현하는 활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빼놓고 인생을 논할 수 없다라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번에 우리의 삶과 사랑과 관련된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